제로부터 시작하는 라인 블록체인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팀의 다카시입니다. 평소의 업무로서는 라인 블록체인 메인넷의 버추얼 머신 주변의 개발이나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1장은 스마트 컨트랙터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스마트 컨트랙터를 도입하기까지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둘러싸는 키워드로서 NFT 그리고 웹3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엔지니어 여러분들이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보급되어 있고 라인도 NFT 종합 마켓플레이스를 비롯하여 그룹 전체에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NFT, 웹3를 지탱하는 기술의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2022년 현재 인터넷 이래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목표로 많은 개인 개발자 그리고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 리리스 그리고 보급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만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당신이 직면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전형적인 블록체인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스코인이라는 것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스코인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저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암호화폐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월렛을 인스톨해야 합니다. 라인과 같은 소셜 로그인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서비스와는 달리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는 유저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블록체인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을 취득해서 서비스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유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과제가 있는 블록체인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만 라인 블록체인에서는 유저에게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도 100만의 월렛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입구로서 라인 비트막스 월렛라는 독자적인 월렛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유저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100만의 월렛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큰 코스트가 들어간다면 그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자를 위한 툴로서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토큰을 간단하게 발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블록체인으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유저들에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정비되었다. 이것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과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비스로 사용하는 토큰의 발행, 매매라는 기본적인 조작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토큰을 사용해서 뭘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 그리고 옥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 고유의 비즈니스 로직은 블록체인 상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토큰의 발행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고유의 로직도 블록체인상에 구현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라인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터의 기능을 리리스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개발자는 자기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온체인상에서 실행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언어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우선은 언어 학습부터 해야 한다는 등 학습 코스트가 많아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브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통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는 코즈모와즘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 기반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코즈모와즘에서는 현재 라스트를 사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와즘 파일에 컴파일하고 블록체인에 디플로이해서 사용합니다. 코즈모와즘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세션에서 코즈모와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그쪽도 봐주십시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리리스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현재는 토큰의 발행 그리고 송금만이 LBD를 경유해서 온체인상에서 실행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고유의 비즈니스 로직은 온체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그 기능을 추가하고 그것을 토큰과 연계시킵니다. 한편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토큰의 발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도 온체인상에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온체인상에서 완결을 하게 되고 블록체인다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랙트를 개발한 적이 있는 개발자도 라스트를 사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스트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한 적이 없는 개발자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스무스하게 라인 블록체인에서 컨트랙트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서식에 대해서 NFT 컨트랙트의 코드를 바탕으로 튜토리얼 형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션이 끝난 후에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GitHub의 리포지토리를 참고하셔서 자기 자신만의 컨트랙트를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시작해 봅시다. 우선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코즈모와즘으로 준비되어 있는 템플레이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의 양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르고 제너레이터의 커맨드를 사용해서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위한 리포지토리를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향후는 이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해서 당신이 구현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msg.rs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msg.rs 파일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하고 싶은 것을 메시지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코즈모와즘의 스마트 컨트랙터에서는 정의한 메시지에 따라 처리를 실행합니다. 당연히 당신이 정의해야 할 기본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stantiate.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터를 초기화할 때 실행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execute. 이것은 초기화한 후에 컨트랙터에 실제로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 query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터로 보존된 상태를 취득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컨트랙트와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개를 사용해서 콘트랙트와 대화를 한다라는 것만이라도 기억해서 배우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스탄시에이트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초기화할 때 불러내는데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토큰의 이름 그리고 심볼 등이 설정됩니다. execute의 메시지는 실행하고 싶은 트랜잭션을 이름으로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의 트랜스퍼를 실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파라미터로서 토큰을 받는 레시피엔트 그리고 토큰 아이디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쿼리에 대해서도 execute와 같은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특정의 아드레스 그리고 잔액이나 토큰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쿼리를 정의합니다. 메시지에 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state.rs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rs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존하고 싶은 정보를 구조체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토큰의 구조체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 정의한 토큰의 구조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스토리지도 state.rs 내에서 구현해 놓읍시다. 이용 가능한 스토리지는 다음의 패키지 내에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컨트랙트 RS에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를 써내리겠습니다. 메시지에 맞춰서 instantiate, execute, query의 세 가지 함수를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instantiate는 컨트랙트를 초기화할 때 처리를 구현합니다. 이 컨트랙터에 있어서의 초기화 자체는 컨트랙터의 이름 그리고 심볼을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포맷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스토리지에 세이브한다라는 단순한 것입니다. 일행 시 코드를 봅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 가지 함수는 모두 엔트리 포인트의 마크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수는 4개 필요합니다. depth 오브젝트는 컨트랙터의 상태로 접근하거나 다른 컨트랙터를 조회하거나 또 몇 가지 유용한 유틸리티 함수를 가진 API 오브젝트를 제공합니다. depth는 상태를 갱신할 수가 있고 심플한 depth는 read only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nv 오브젝트는 실행 시의 블록체인 상태에 관한 헤이트 그리고 실행 시의 타임스탬프, 실행 중의 컨트랙트 자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시지 인포 오브젝트는 컨트랙트를 호출할 때에 관련된 정보이며 메시지를 송신하는 아드레스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송신되는 자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값에 대해서입니다만 모든 엔트리 포인트는 리설트형을 반환합니다. 성공한 경우에는 코즈모아즘으로 정의된 리스폰스가 반환됩니다. 이것에는 서브 메시지, 메시지스, 애트리뷰트, 데이터의 이 4가지가 포함됩니다. 서브 메시지스 그리고 메시지는 다른 컨트랙트나 체인의 네이티브 메시지를 호출하기 위해 리스폰스에 추가하는 것이며 애트리뷰트는 이벤트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컨트랙터의 실행이 실패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컨트랙트 내 정의하는 컨트랙트 에러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수 내의 마지막에 기술하는 리스폰스는 전체 필드가 공백인 디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뭔가 값을 반환하고 싶을 경우에는 add attribute를 사용해서 리스폰스에 추가합니다. 다음은 execute입니다. execute라고 해도 기술 방법에 관해서는 instantiate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도 entry point부터 시작합니다. instantiate와
다른 부분은 execute 메시지가 instantiate 메시지와 달리 이음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매치문으로 각각 로직에 분기시켜서 코드를 기술한다는 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transfer는 컨트랙트를 실행한 아카운트의 address를 sender address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메시지 인포의 sender로부터 컨트랙트를 실행한 address를 취득해서 그것을 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로직은 분기된 분기처에서 불러내는 함수 내 구현해 나갑니다. 그때 response로서 attribute의 그 메시지명을 액션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한 값 등을 설정해 놓으면 이벤트 로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nstantiate나 execute와 다르게 ins로서는 depth, env, 퀘리 메시지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퀘리는 상태를 갱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depth, mut가 아니라 read only의 depth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값으로는 바이너리 오브젝트만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현도 심플한 경우가 많고 취득한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읽어서 그것을 바이너리 오브젝트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현의 흐름은 이상인데요. 또 한가나 알아두면 개발의 폭이 넓어지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브 메시지와 리플라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다른 컨트랙트를 호출해서 그 실행 결과를 컨트랙트 내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메시지와 리플라이의 구조체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서브 메시지에는 각각의 메시지에 대응한 ID, 송신하고 싶은 메시지, get limit와 컨트랙트가 리스폰스 콜백을 취득하는 타이밍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콜백의 타이밍으로서는 정의되어 있는 reply only는 always, error, success, never 4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서브 메시지와 리플라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컨트랙트를 초기화할 때 동시에 다른 컨트랙트를 초기화를 해서 그 컨트랙트 애드레스를 취득할 때 사용합니다. 이처럼 와전 메시지의 인스탄시에이트 메시지를 레스폰스의 add sub 메시지를 사용해서 세팅합니다. add sub 메시지의 제1인수가 컬러백에서 사용하는 단 하나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입니다. 콜백은 리플라이의 엔트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처리합니다. 호출처의 실행이 성공하면 handle instigate reply의 그 리스폰스가 건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컨트랙을 초기화해서 그 어드레스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handle instantiate reply를 구현합니다. 리스폰스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그 안에 컨트랙트 애드레스를 취득하고 auction config라는 데이터에 NFT 컨트랙트 애드레스에 설정하고 보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즈모아즘으로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개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메시지와 리플라이를 사용하는 다른 컨트랙트 호출 방법은 지금까지 다른 플랫폼으로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굉장히 좀 번잡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른 컨트랙트 호출법인 다이내믹 링크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내믹 링크에 대해서는
상세한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다이내믹 링크 라인이 개발한 스마트 컨트랙트 상호 이용 수법이라는 세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컨트랙에서 NFT 컨트랙의 트랜스퍼와 어프루브를 호출하고 싶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호출하고 싶은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콜리 측에는 콜리어블 포인트라는 저희들이 새롭게 추가한 마크로를 사용해서 불러내고 싶은 함수를 지정만 하면 됩니다. 호출원의 콜러 컨트랙트에서는 이 콜러블 포인트에서 지정한 함수를 불러내기 위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컨트랙트의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호출처에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지정하기 위한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를 구현하는 구조체를 지정하는 다이내믹 링크의 매크로를 사용해서 호출하고 싶은 함수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사전에 정의한 NFT 컨트랙트를 지정해서 트랜스퍼 from과 approve를 호출하는 함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링크를 사용해서 다른 컨트랙트를 부르는 그런 준비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은 NFT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를 지정해서 구조체를 초기화하고 함수를 불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메시지 형식의 호출과는 다르게 심플하게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인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때는 꼭 이런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기본적인 설명은 마칩니다. 그럼 이제 작성한 컨트랙트를 디플로이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정와즘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까지의 흐름은 이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먼저 러스트로 적힌 코드를 와점 파일에 컴파일합니다. 이것을 우선은 스토어 커맨드로 체인에 업로드를 합니다. 이때 업로드한 와점 파일에 대해서 코드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컨트랙트 애드레스는 아직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어한 파일의 코드 아이디에 대해서 인스탄시에이트 코맨드로 초기화함으로써 처음으로 컨트랙트 애드레스가 생성됩니다. 또 다음은 이 인스탄시에이트 된 컨트랙트에 대해서 엑시큐트나 퀘리를 슬랭해서 컨트랙트를 사용합니다.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은 디플로이 하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아니라 스토어와 인스탄시에이트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코드 아이디라도 인스탄시에이트 할 때마다 다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발행되고 다른 컨트랙트로 간주됩니다. 이번은 NFT를 옥션으로 옥션에서 매매하는 서비스라는 설정으로 컨트랙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NFT와 옥션용의 컨트랙트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고, 먼저 셀러가 NFT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옥션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출품을 해서 구매자가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션의 결과에 따라서 토큰을 인출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에 작성한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컨트랙트는 저의 개인용 GitHub 어카운트에 푸시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CMAP이라는 체인이 기동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어카운트를 확인해 보면 앨리스 그리고 봅이라는 두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앨리스가 NFT를 발행하고 옥션에 출품하고 보브가 낙찰하는 그 과정까지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랙트를 컴파일합니다. 컨트랙트 컴파일은 카르고 빌드 코만드로
콘트랙트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토즈마즘이 준비되어 있는 러스트 옵티마이저라는 컴파일을 위한 툴을 사용해서 실행합니다. 컴파일이 종료되면 아티팩트 디렉터리 밑에 nft wasm 그리고 auction wasm 이런 두 개의 wasm 파일이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NFT를 생성하기 위해 nft.wasm을 체인에 스토어합니다. 스토어 커맨드를 사용해서 nft.wasm을 지정해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코드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인데요. 1부터 연속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수에 넣어 두겠습니다. 다음 컨트랙트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NFT 컨트랙트에서는 초기화할 때 필요한 컨트랙트 이름과 심볼을 지정을 합니다. instantiate 코맨드로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초기화가 성공하면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생성됩니다. 이것도 코드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NFT 컨트랙트로서 변수에 넣어둡니다. 이걸로 NFT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NFT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NFT는 이름과 URI를 파라미터로서 지정해서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됩니다. 민트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름, URI를 지정합니다. execute 커맨드로 실행합니다. NFT 발행이 성공했습니다. NFT 토큰 아이디는 0에서 순서대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작성한 NFT 오너를 퀘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에리스가 NFT의 소유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발행까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옥션을 위한 컨트랙트를 준비합니다. nft.wasm과 마찬가지로 auction.wasm을 업로드합니다. 이 컨트랙트의 코드 아이디는 2로 나와 있죠. 이것도 변수에 넣어 두겠습니다. 다음 옥션 컨트랙트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션 컨트랙트를 인스탄시에이트 할 때의 메시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션 기간을 블록 하이트로 지정하기 위해 그것을 건네줍니다. 이번에는 리스팅 되어서부터 100블록으로 합니다. 그럼 옥션 컨트랙트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옥션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를 또 변수로 넣어두겠습니다. 드디어 옥션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옥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옥션 컨트랙트가 NFT를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NFT 컨트랙트에 Approve for All을 호출해서 권한을 부여해 둡니다. 이걸로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리스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팅의 메시지는 이번엔 이렇게 되겠습니다. NFT의 컨트랙트 어드레스와 토큰 아이디 그리고 입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파라미터로서 건네줍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초기화한 NFT의 콘트랙트와 거기서 생성한 토큰 아이디가 0인 NFT로 최소 입찰액을 100 스테이크로 지정합니다. 그럼 이것을 실행하겠습니다. 리스팅이 성공하면 리스팅된 토큰 정보가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팅 아이디를 지정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리스팅이 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정하겠습니다. 토큰 아이디, 리스팅 토큰 아이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팅된 토큰 아이디가 0이라는 것, 그리고 NFT를 발행한 컨트랙트 어드레스, 그리고 셀러의 어드레스, 그리고 지금의 최소 입찰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NFT의 오너를 확인해 보면 옥션의 컨트랙트 어드레스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입찰에는 리스팅 아이디를 지정만 하면 됩니다. 입찰에 사용하는 돈은 커맨드에 어마운트 플렉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최소 입찰액이 100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1 많은 101 스테이크를 지정합니다. 프롬 아드레스로 보브를 지정해서 입찰을 실행합니다.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팅 토큰을 확인합니다. 입찰자의 정보가 갱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입찰액이 101 스테이크, 그리고 최대 입찰자가 보브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공정입니다. 실제로 옥션을 완료해서 토큰을 인출해 보겠습니다. 위드드로 또 입찰과 마찬가지로 리스팅 아이디를 지정만 하면 됩니다. 위드드로우가 올바르게 실행되었습니다. 인출 후에 토큰의 오너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옥션 결과 NFT의 소유권이 보브에게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한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흐름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리포지터리만으로도 이 컨트랙트를 발행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라임 블록체인에서는 토큰 발행, 매매 이런 기본적인 조작뿐만 아니라 그 토큰에 대해서 구현된 비즈니스 로직도 온체인상에 실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기획을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실행 기반으로서는 코즈마즘을 채용을 했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독자적인 언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한 적이 없는 개발자에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하고 싶은 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이내믹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라임 블록체인에 있어서 컨트랙트 개발에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샘플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카하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포인트로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내용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물음표 마크를 누르시면 질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는 야후 재팬의 우라카와 신이치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후의 우라카와입니다. 야후 재팬의 우라카와입니다. 평소 라인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튜토리얼이 충실해서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하셨던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만 구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정말 알기 쉽고 정말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거 그동안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부분을 온체인으로 함으로써 실제 본질적인 가치 유저가 본 뭐 개발자로서 보면 그 메리트가 어떤 공유점이 있습니까? 유저의 차원에서는 NFT를 토큰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거래 옥션을 하거나 어떤 조건부로 뭔가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유저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온체인상에 없으면 결국 어떤 거래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온체인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온체인상에 있는 이 상황이 뭐 개선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정적인 신뢰감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발자의 메리트는 어떤 것일까요?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블록체인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야후재팬과 같은 서비스는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발빠르게 뭐 제공을 할 수 있다. 뭐 그것이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유저의 입장에서 뭐 유저의 지시를 유저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건지요? 그 온체인이 됨으로써 뭐 공개성, 투명성이 높아진다라고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공개된 컨트랙트 자체를 자기 자신이 재활용하고 싶을 때 그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컨트랙트의 사용 자체는 예를 들어서 OSS로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OSS에 기재되고 있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따라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은 권리관계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OSS 등의 뭐 라이센스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어떤 라이센스로 뭐 라이센스로 공개하는가라는 것은 코멘트에 써져 있나요? 아니에요. 공개하는 소스 코드의 디포지터리 내에 그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브 메시지와 리플라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처리 구조가 보기 쉽다 하는 그런 감상을 가졌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원래 이게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구현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서브 메시지 기능에 따르지 않고 다른 컨트랙을 불러내는 기능 자체는 예를 들면 ERC
코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이미 있죠. 그것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토큰을 코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랙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컨트랙 쪽에서 불러서 사용할 때 다른 컨트랙을 부르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 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즈니스 로직을 온체인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컨트랙에 관한 거래에 관한 그것이 온체인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에서 그걸 일부러 비즈니스 로직을 온체인으로 하면 더 좋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역시 신뢰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걸 다 온체인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서비스를 만드는 쪽, 또 사용하는 쪽 양쪽에서 볼 때 온체인의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스마트 컨트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없어도 뭐 있어도 LBD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에서 토큰이 간단하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토큰을 발행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뭐 충분하다. 그런 서비스 개발이라면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